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그리고 불과 120시간 뒤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단 5일 만에 벌어진 이 연쇄 도발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한 과학 위성인 줄 알았던 아리랑 7호. 하지만 최상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탑재체가 미국과 안보국에 도착한 직후 펜타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난 30년간 철저히 막아왔던 절대 금기의 영역. 신의 눈이라 불리는 기술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미국조차 예상 못했던 그 충격적인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우릴 속인 겁니까? 누리호 4차 발사를 감시하던 중이었습니다. NSA 스펙트럼 분석기에 1.7초짜리 블랙아웃이 찍혔죠. 신호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분명 오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5일 뒤 아리랑 7호 발사 일정이 떴습니다. 펜타곤 전체가 술렁였죠. 0.3m급 해상도라는 한 줄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주군 사령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감시망 바깥으로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알렉산더 그랜트입니다. 미 국무부 우주 및 정찰기술정책 선임 자문가죠. 22년간 수많은 발사체를 분석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쯤이야 미국이 관리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데이터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지하 3층 감시실, 누리호 발사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0, 9, 8. 분석관 5명이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커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있던 제 옆자리 톰슨이 하품을 했습니다. 또 한국 발사체네요. 뭐 특별할 거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번에도 별일 없겠죠.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발사는 언제나 예측 가능했으니까요. 우리 손바닥 아니었죠.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발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 경고음이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뭐야 이게? 톰슨이 커피를 쏟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붉은 글씨가 떴죠. 시그널 로스트? 지금? 제가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신호가 끊긴 겁니다. 1.7초 동안이었어요. 일시적 오류입니다. 곧 복구될 겁니다. 수석 분석관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발사 과정에서 신호가 끊기는 건 심각한 이상 징후라는 걸 말이죠. 로그 데이터 확인. 제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주파수 패턴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파수가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패턴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톰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신호를 숨긴 거예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런 알고리즘을. 제가 반박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파수 도약 패턴이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렇게 정교하게 신호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보고된 적 없는 방식입니다. 이건 수석 분석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피해간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감시망을 피해가다니 말이 됩니까? 2시간 뒤 펜타곤 긴급회의실. 우주군 사령관 제임스 커티스 장군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회의실엔 NSA 동아시아 국장, 국무부 차관보, 정보장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시작하시죠. 커티스 장군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중 1.7초간 신호 두절이 발생했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 감시 주파수를 회피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장군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움찔했어요. 한국이 감히 우리 감시망을 우회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
한국이 우리 감시망 바깥으로 나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얼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30년간 미국은 동맹국들의 우주 활동을 완벽히 감시해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체계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NSA 사라 제닝스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5일 뒤 아리랑 7호가 발사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커티스 장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문제는 탑재체입니다, 장군님. 사라 제닝스가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아리랑 7호의 광학 모듈 코드명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미지의 형태예요. 미지? 한국이 새 렌즈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추정 해상도가 0.3m급입니다. 이건 미국도 유럽도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설계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0.3m라고? 한국이 그 수준을? 말도 안 돼. 장군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0.3m 해상도라는 건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 최신 정찰 위성과 동급이에요. 한국이?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 입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의 데이터를 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어요. 광학 모듈의 구조, 센서 배열, 데이터 처리 방식. 모든 게 우리가 아는 한국 기술 수준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커티스 장군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패권에 도전하고 있어요.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국무부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이었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랜트, 당신이 한국으로 갑니다. 직접 조사하십시오.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밝혀내세요. 하지만 차관보님,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이건 좀... 동맹? 하워드가 비웃었습니다. 동맹국이 우리 감시망을 우회합니까? 동맹국이 우리 몰래 이런 기술을 개발합니까?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이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패권 문제입니다. 미국의 우주 지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쌓인 아리랑 7호 문서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누리호의 1.7초 블랙아웃, 주파수 도약 패턴, 아리랑 7호의 0.3m 해상도. 그들은 미국을 넘을 수 없어. 절대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저 자신을 설득하려는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22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넘어선 겁니까? 5일 뒤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리랑 7호가 발사되는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차로 4시간.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이상해도 직접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랜트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운전사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는 순간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이게 한국 우주센터라고? 거대한 시설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사대, 조립동, 통제실 규모가 상당했어요. 케네디 우주센터만큼은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배치된 건물들을 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신분증과 방문 허가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경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식 보안 체계였어요. 지문 인식, 얼굴 스캔, 금속 탐지 펜타곤 출입할 때랑 똑같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속으로 놀라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 첫 번째 편견이 흔들렸어요. 한국은 느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중앙통제동 복도 벽면엔 한국형 발사체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나로호, 누리호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준혁 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 직원이 회의실 문을 열자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나사 JPL 출신, 41세. 저는 그의 이력을 미리 조사했었죠. 10년 전 MIT 콘퍼런스에서 한 번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열정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던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저는 그를 똑똑하지만 경험 부족한 후배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랜트 박사님. 박준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는 단단하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열정 넘치던 청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침착한, 마치 전투를 치른 군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박준혁이 직접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온 조사관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상하군. 보통은 긴장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는데. 누리호 발사 데이터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7초간 신호 두절 말이죠. 박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핵심을 짚었어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신호가 끊겼는지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발사 과정에서 주파수 대역 전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죠. 박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에 보고된 적도 없는 시스템을 함부로 쓴 겁니까? 따지듯 이야기했죠. 한국이 미국 허락도 없이 멋대로 기술을 바꿨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화 기반의 주파수 도약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독자 개발해온 기술이죠. 박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변명하거나 방어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화? 한국이 그걸 실용화했다는 겁니까?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실전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의 대답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본 어떤 통신 방식과도 달랐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설계입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나사입니까? 아니면 유럽 쪽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겁니까? 제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방식으로요. 우리 방식, 그 말이 묘하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우리 방식? 한국이 미국 기술 없이 뭘 만들 수 있다고? 개발 책임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5분 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회의실로 들어왔죠. 단정한 정장에 묶은 머리,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최서윤입니다. 양자암호 및 주파수 도약 기술 책임자입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젊은 여성 연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만들었겠습니까? MIT에서 양자정보 박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7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그랜트 박사님 논문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최서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0.3초 주파수 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순차적 주파수 전환이죠. 예측 가능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자 난수 생성기를 이용한 비선형 도약을 구현했습니다. 패턴 예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최서윤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식이 나타났어요. 이론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전 적용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미국도 시뮬레이션까지만 성공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실전에 적용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밤샘 작업을 36번 했습니다. 최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실패를 817번 반복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그 증거입니다. 817번의 실패. 그 숫자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 정도로 집요하게 매달렸다는 겁니까? 감시 장비 설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미국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건 명령이나 다름없었어요. 좋습니다. 박준혁이 너무 쉽게 승낙하자 저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보통은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 텐데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제실 메인 서버에 직접 연결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요. 협조하겠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엔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뭔가 숨길 게 없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 다음 날, 통제실에 미국 기술팀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수십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서버렉 열고 설치 시작하자고. 제가 지시하자 미국 기술자들이 장비를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설치 완료했습니다. 30분 뒤 미국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돌아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왜 저렇게 태어나지? 자기 나라 시스템에 감시 장비가 달렸는데. 제 안에서 불안감이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이 침착함이 불길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시차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산책이라도 하면 잠이 올까 싶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숙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리 중앙통제동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복도는 고요했지만 엔지니어링 동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대한 작업실에 엔지니어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략 30명은 되어 보였어요. 수백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들은 말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새벽 4시인데도 말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충혈된 눈이 보였어요. 얼마나 오래 모니터를 봤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옆자리 동료가 말없이 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로 감사를 표하고 커피를 받아 마셨죠.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다른 한쪽에선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엔지니어가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스스로 일어났어요.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고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 잠을 자는 거지?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근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전투 전날 밤을 지새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들은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는 1분도 쉬지 않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말이야.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이 헌신이 결국 미국을 향한 도전으로 귀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전 9시 박준혁이 저를 기술 시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국 기술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CMG 기반 고기동 촬영 시스템을 시연하겠습니다. 아리랑 7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죠.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지구 궤도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어요. 아리랑 7호가 한반도 상공 700km 궤도를 통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지상의 10개 타겟을 연속으로 촬영합니다. 위성 아이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 서울 광화문이 화면에 떴어요. 카메라가 조준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음 타겟으로 이동했어요. 부산 해운대. 재조준 시간이 화면 오른쪽에 숫자로 떴습니다. 2.3초.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2.3초라고요? 지금 제가 제대로 본 겁니까? 네, 맞습니다. 2.3초입니다. 기술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미국 최신 정찰 위성도 재조준에 최소 3초는 걸립니다. 어떻게 2.3초가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속 보시죠.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번째 타겟, 대전과학단지. 재조준 1.9초. 네 번째, 광주 첨단산업단지. 2.1초. 다섯 번째, 인천국제공항. 1.8초. 여섯 번째, 울산 조선소. 2.0초. 숫자들이 계속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균 2초입니다. 미국 상용 제품보다 30% 이상 빠릅니다. 기술자가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30%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CMG 알고리즘은 미국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분야입니다. 우리도 7년간 연구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다른 접근을 했을 뿐이죠. 미국 알고리즘은 정확도 우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박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번의 궤도 통과로 수십 개 타겟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위성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내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랜트, 상황을 보고하라. 한국 기술이 어느 수준인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앞서 있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CMG 재조준 속도가 우리보다 30% 이상 빠릅니다. 광학 해상도는 0.3m를 완벽히 구현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독자 기술입니다. 미국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하워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이건 통제해야 해. 한국이 우리 허락도 없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놔둘 순 없다. 이건 명백한 안보 위협이야. 차관보님,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립하려는. 자립? 하워드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그랜트.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 통제권 밖으로 나간다. 그건 미국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야. 이해하나? 하지만 즉시 재밍 준비에 들어간다. 아리랑 7호가 통신하는 순간 우리가 개입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밍이라니. 동맹국 위성을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저녁 6시 카페테리아에서 최서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혼자 구석자리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주저하다가 다가갔습니다. 자리 같이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미국 기술을 도입하면 훨씬 빠르고 쉬웠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습니까? 최서윤이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 손으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맹이란 게 원래 서로 의존하면서 도와주는 관계 아닙니까? 왜 굳이 혼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의존과 종속은 다릅니다. 그랜트 박사님. 최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린 미국을 넘어서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경쟁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대등하게 서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우리 국민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국이 우릴 두려워하는 거 압니다. 최서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린 적이 아니니까요. 단지 더 이상 보호받아야만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닐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너무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밤 10시 숙소로 돌아와 아리랑 7호 설계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씩 읽어내려가며 미국 위성과 비교했어요. 미국 설계는 철저하게 통제 중심이었습니다. 지상국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율성, 독립성, 생존성 모든 게 혼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는 오만함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나로우주센터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봤던 그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저 안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오직 아리랑 7호를 위해 싸우고 있겠죠. 이 사람들 정말로 해내는 거 아냐? 제 안에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3일 뒤면 아리랑 7호가 발사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최서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린 적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약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발사 당일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새벽 2시 27분이었죠.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NSA 동아시아국, 펜타곤 우주정책국까지 미국 전체가 이 발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석 구석에 노트북을 펼치고 앉았어요. 통제실은 거대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모니터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푸르게 비췄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군 기지보다 더 조용하고 더 밀도 높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가 떴습니다. 마크 톰슨 대령이 보였어요. 그랜트, 모든 감시 장비 준비 완료됐나?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대령님. 감시 장비 7대가 한국 서버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주파수, 열서명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누리호 때처럼 또 신호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 통제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박준혁이 중앙지휘석에 앉아 헤드셋을 조정하고 있었고 최서윤은 통신 담당석에서 모니터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손으로 신호를 보낼 뿐이었어요. 마치 전사들이 전장에 나가기 직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발사 30분 전입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최종 점검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미국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전혀 흔들리지 않네요. 발사 10분 전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엔 콜로라도, 펜타곤, NSA 화면이 동시에 떠 있었어요. 미국 장군들과 분석관들이 모두 스크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5분 전입니다. 박준혁이 헤드셋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최서윤이 그를 쳐다봤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소통이었죠. 발사 1분 전입니다. 통제실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발사대가 클로즈업 됐어요. 아리랑 7호를 실은 누리호가 거대한 화염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노트북 화면이 미세하게 깜빡였어요. 신호그래프에 노이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7, 6, 5, 4, 3, 2, 1. 첨화.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아리랑 7호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땅이 흔들렸고 통제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은 시커멓게 변했어요. 빨간 경고 문구들만 떴습니다. 이럴 수가. 신호가 끊겼어. 참관석에 있던 다른 미국 기술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신호 두절입니다. 여기도 완전히 먹통입니다. 전 주파수가 사라졌어요. 미국 기술자 7명의 노트북이 동시에 다운된 겁니다. 저는 콜로라도와 연결된 헤드셋을 급히 썼어요. 대령님, 신호 완전 두절입니다. 감시 장비 전부 다운됐습니다. 뭐라고? 전부 동시에 끊겼다는 게 말이 되나? 톰슨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자기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막 단장, 발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 감시 시스템이 전부 먹통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발사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랜트 박사님. 뭐라고요? 지금 미국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다고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너무나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왜 중단하지 않습니까? 왜 중단해야 하죠? 우리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그가 반문하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건 의도한 겁니까? 한국이 우리 감시망을 막은 겁니까?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스크린을 봤어요. 아리랑 7호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한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감시망을 차단한 거야. 한국 통제실은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모든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일단 분리 성공. 통제실 스피커에서 차분한 보고가 흘러나왔습니다. 2단 점화 정상. 궤도 진입 시퀀스 시작.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에서 톰슨 대령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 주파수가 먹통이라고. NSA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고. 펜타곤 쪽에서도 비명 같은 보고가 들렸어요. 위성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블라인드 상태입니다. 미국 전체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새벽 2시 52분. 궤도 진입 성공. 아리랑 7호 정상 작동 중입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마지막 보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통제실이 폭발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박준혁이 최서윤과 악수했고 최서윤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발사 성공 여부조차 자기 장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우리는 완전히 놓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린 처음으로 한국을 놓쳤어. 미국 감시망이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한국이 우리를 따돌린 겁니다. 박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랜트 박사님? 괜찮을 리 없죠. 당신들이 우릴 속인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속인 게 아닙니다. 우리 기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우리 위성을 쏘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내리쳤습니다. 제 안에서 두려움과 패배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발사 직후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지만 미국 본토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화상회의에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펜타곤 긴급회의실이 떴어요. 우주군 사령관, NSA 국장,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까지 미국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랜트?
우주군 사령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감시 시스템 전체를 차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시에 7개 장비가 다운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발사 순간 모든 신호가 끊겼습니다. 텔레메트리, 주파수, 열서명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고의로 차단한 겁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우롱한 겁니다. 즉시 재밍을 준비합니다.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가 벌떡 일어나며 명령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통신을 5초 안에 끊어버립니다. 한국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 입에서 반사적으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건 공격 행위입니다, 차관보님. 동맹국 위성을 공격하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공격이라고? 하워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랜트. 우리 감시망을 무력화시킨 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들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자기들 기술? 사라 제닝스 NS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어디서 훔쳐왔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기술을 불법으로 복제했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빼온 겁니다. 이건 협력국이 할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훔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직접 개발했습니다. 817번 실패를 반복하면서 밤을 수없이 지새우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군요, 그랜트. 하워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객관성을 잃은 것 같은데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동에서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사람들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건가? 저는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발사가 끝났는데도 새벽인데도 그들은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의 눈이 핏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그에게 에너지 음료를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로 감사를 표하고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두 엔지니어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5일 동안 집에 간 사람 거의 없지? 어쩌겠어. 아리랑 7호가 지금 떠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나라가 지켜보잖아. 그들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독립을 위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사들이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최 박사님, 미국이 재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7호를 공격할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서윤은 먹고 있던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보호해줬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키고 싶습니다. 보호받는 것과 스스로 지키는 건 다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미국은 한국이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우린 단지 우리 길을 가고 싶을 뿐입니다. 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국민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저녁 본국에서 최종 명령이 왔습니다. 그랜트, 내일 오전 재밍을 개시한다. 아리랑 7호가 통신하는 순간
즉시 전파 공격을 시행한다. 하워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명령을 따르라. 이건 국가 안보 문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로 우주센터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난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 제 안에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밤늦게까지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미국이 재밍을 개시하고 한국과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0시 재밍 개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통제실 참관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가 떠 있었고 펜타곤, NSA, 유럽 우주기구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까지 동원된 거대한 작전이었습니다. 재밍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전 세계 군사위성 7기가 아리랑 7호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톰슨 대령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군사위성 4기, 유럽 우주기구 레이더 2기, 일본 감시 위성 1기까지 총 7개 체계가 동시에 한국 위성을 추적합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통제실을 돌아봤습니다. 박준혁이 중앙지휘석에 앉아 있었고 최서윤은 통신 담당석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재밍 개시 30초 전입니다. 미국 측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3, 2, 1. 재밍 개시. 미국 군사위성들이 일제히 전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주파수 간섭파가 아리랑 7호를 향해 쏟아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타겟 포착. 잠깐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다시 확인해.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위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 추적 불가능합니다. 일본 감시 위성은 역시 추적 실패입니다. 아리랑 7호가 완전히 스텔스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모든 레이더 그래프가 공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리랑 7호가 존재 자체를 감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7개 시스템이 동시에 추적 실패라니. 톰슨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최서윤을 쳐다봤어요.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0.3초마다 주파수를 도약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 동안 개발한 양자 내성 통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재밍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재밍 강도를 200%로 올립니다. 콜로라도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주파수 대역을 완전 차단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공백이었어요. 아리랑 7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완전히 무력화됐어.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통제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상 송신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에 선명한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백악관 옥상의 환기구 4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심지어 환기구 주변의 볼트까지 셀 수 있었습니다. 0.3m 해상도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이 나타났어요.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모두 읽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였습니다. 거대한 위성 안테나가 클로즈업 됐어요. 안테나를 고정한 볼트 12개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측은 완전히 침묵했어요. 헤드셋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워싱턴을 보고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위성이 미국 심장부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재밍을 완전히 무시하면서요. 이건 전쟁에서 진 거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헤드셋에서 갑자기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로라도 회의실에서 누군가 테이블을 내리친 거였어요.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빠를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미 국방장관의 절규였습니다. 재밍이 완전히 먹히지 않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라 제닝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의 질서가 바뀔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서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은 이미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믿음, 한국은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오만함.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박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승리의 기쁨보다는 조용한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동등합니다. 그랜트 박사님. 미국과 한국이 대등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을 겁니다. 미국이 막을 수 없는 한국의 독립적인 위성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야. 미국을 앞서 나가고 있어. 제 입에서 마지막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재밍 실패 후 한국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환호하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말없이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모니터를 다시 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아리랑 7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새 일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니터를 켜고 다시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네. 이들에겐 미국을 이겼다는 자부심보다 나라를 지켰다는 조용한 확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오전 11시, 미국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펜타곤 긴급회의실이 떴어요.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우주군 사령관까지 미국 최정예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패배의 충격과 자존심의 붕괴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패권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얼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거의 나온 적 없는 표현이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뒤처졌다는 인정. 그것도 동맹국인 한국에게 말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7개 시스템이 동시에 무력화됐습니다. 미국 군사위성 4기, 유럽 2기, 일본 1기까지 전부 한국 위성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우주군 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양자내성 통신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우리 재민 기술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CIA 국장이 보고를 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가 화면을 통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랜트, 당신은 현장에서 한국 기술을 직접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이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밤새 일하는 엔지니어들, 최서윤의 눈물, 박준혁의 침착함,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독립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하워드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뜻입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재밍을 방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한국을 동등한 우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CIA 국장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패권을 잃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게 우리 이익에도 맞습니다. 윌리엄 하워드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 위층이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나로 우주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박준혁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박준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랜트 박사님. 당신이 용기 있게 말해주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3년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박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가능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죠.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던 거죠. 앞으로 미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녁 6시 한국 청와대 브리핑룸. 저는 인터넷 생중계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섰어요.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발사체, 위성, 지상국, 데이터 처리까지 모든 우주 체계를 독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우주 자립 국가임을 선언합니다.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CNN은 새로운 우주 강국, 한국이 나선다라고 보도했어요. 일본 언론은 한국, 우주기술서 일본 추월이라고 썼고, 프랑스 AFP는 한국의 국산 광학계는 유럽을 앞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통제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엔지니어 300명이 이 뉴스를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켜낸 나라, 그들이 독립시킨 하늘이었으니까요. 이게 한 나라의 힘이구나.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쓰겠다 결심했어요. 한국 우리가 존중해야 할 우주 강국. 이 보고서로 미국 전체를 설득하겠습니다. 한국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한국과 협력하는 게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위성이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야 해.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로 우주센터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밤새 이어진 긴장과 전투가 끝났지만 하늘은 어제와 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하늘은 이들이 지켜낸 거야.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준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발사대가 보이는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멀리 누리호가 섰던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아리랑 7호를 우주로 보낸 그곳이었죠. 당신들은 미국을 이겼습니다, 박 단장.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누구도 이기려 한 적 없습니다, 그랜트 박사님. 그저 대한민국이 더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박준혁의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만족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를 만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웃었어요. 과찬입니다. 우린 그냥 엔지니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인의 조용한 강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책임을 다했다는 조용한 확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최서윤이 저를 연구동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한국의 우주개발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28년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 개발 완료. 발사 비용을 현재의 10분의 1로 낮춥니다. 최서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한국형 위성군 40기 구축.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해상도는 0.2m까지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0.2m라고요? 그건 사람 손가락도 식별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32년에는 달 자원 정찰용 초장기 광학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달 표면의 히토류와 헬륨3 매장지를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이미 달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35년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리랑 X 계획. 세계 최초 지구달 양방향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입니다. 지구에서 달을, 달에서 지구를 동시에 관찰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이미 미래를 보고 있구나. 제 입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린 꿈꿉니다, 그랜트 박사님. 최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우주산업을 이끄는 나라가 되길 꿈꿉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인류의 우주 개척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나라로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해낼 겁니다. 이들의 집념과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저녁,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정문에서 박준혁과 최서윤이 저를 배웅해줬어요.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협력 테이블에서 만나죠, 그랜트 박사님. 박준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번엔 족쇄가 아닌 악수로 만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로요. 기대하겠습니다. 최서윤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당신들이 만든 기술은 세계를 바꿀 겁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최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헬기에 올라 창밖으로 나로우주센터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은 미국 수준을 추월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닌 완전한 독자 혁신입니다. 양자 내성 통신 시스템은 미국보다 최소 10년 앞서 있으며 광학기술은 유럽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한국은 방어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은 이를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미래 안보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동맹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을 파트너로 대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엔지니어들, 최서윤의 눈물, 박준혁의 침착함,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까지 모든 걸 썼습니다. 제 보고서는 국방부, 국무부, CIA, 백악관에 동시에 전달됐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회람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놓쳤군요. 이제 우리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미국 최고 위층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동급의 기술 강국이라고요. 국무부는 한국과의 새로운 우주협력 협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위에 아리랑 7호가 있어. 한국의 위성이 한국 기술로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은 미국 재밍도 막아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야 해. 아니, 함께 가야 해.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전경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발사대와 통제실, 그리고 그 앞에 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게 한 나라의 힘이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이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파랗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한국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 별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세 글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